안녕하세요, 근양유입니다. 자, 오늘은 좀 심각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달러원 환율이 1,400원을 넘었죠. 이렇게 되면서 원화 약세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원화의 약세 혹은 원화의 가치가 녹아내릴 것만 같은 공포심을 느끼게 한 그런 기사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스테이블 코인 되겠습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뭐길래 그렇게 호들갑이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한경에서 나온 기사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되는 거래량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 규모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 지금 당국에서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고 손 놓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봤더니 우리 돈 규모로 약 43조 원 정도의 거래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우리 동대문 시장 같은 곳에서 무역 거래를 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요? 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몇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비용이라는 측면이에요. 비용이 너무 싸다라는 거죠. 왜요? 왜 비용이 싸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고 환전하는데 돈이 안 들잖아요 라는 거죠. 제가 유럽에서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유럽에서 물건 가져오려면은 유로화로 바꿔야 되는데, 유로화로 바꾸려면 달러로 바꿨다가 또 유로화로 바꿨다가 그 환전할 때마다 그냥 수수료 그냥 아이고 그냥 너무 짜증나요 이런 거죠. 그래서 환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환전 비용이 드라마틱하게 낮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가 편리하냐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무역 거래를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수입이나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요 신용장이라는 걸 써야 돼요. 여러분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실제로 첫 직장이 은행이었기 때문에 은행 창구에서 이런 일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저희 창구에 제가 앉아 있으면은 신용장을 가지고 돈을 받으러 오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좀 귀가 잘 안 들리셨는데, 제가 막 말을 하면 할아버지 이거 신용장 했으니까 수수료 내세요. 그러면 아이 뭔 놈의 수수료가 이렇게 비싸 그러면서 이제 막 뭐라고 그러고, 아이 뭐가 이렇게 느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화를 많이 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편리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신용장 한번 개설할 때, 그리고 그 개설한 신용장을 가지고 그 개설한 신용장을 내고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지불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송금도 복잡해요. 송금을 받으려고 해도 야 그쪽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안 와. 왜 안 와? 그러면은 스위프트망에서 다 확인하고 보내주기 때문에 이게 보통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은 그 자리에서 되니까 너무너무 편리하고 비용도 적고 신용장도 안 하고, 특히나 관리 감독에서 멀어져 있다 보니까 세금도 안 내도 돼. 이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다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돼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통계에 안 잡힌다는 겁니다. 이게 통계에 안 잡히면은,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전체 무역량의 10%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잠깐만, 그러면은 최근에 무역이 급감해가지고 이슈가 되고 이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건가? 뭐야? 그러면 이제 왜곡 현상이 생긴다는 게 통계에 안 잡힌다는 점이 갖는 문제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본의 유출입이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들어오는 거에 뭐 관계 없겠지만 밖으로 돈이 막 나가는 것을 잡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주권이 위협받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동대문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역을 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은 원화를 사용 안 하겠죠.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만 가지고 있는 이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게 통화 주권이 위협이라고? 진짜 심각한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당국에서는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빨리 파악해 보세요. 지금 큰일 났어요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10%인데 제가 다른 나라도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다른 나라는 조사해 보니까 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70%대라고 하고요. 아르헨티나는 60%대라고 하더라고요. 주요 신흥국에서 벌써부터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나라는 이미 통화의 주권을 이미 뺏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아직도 잠깐 나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모르겠어, 설명 좀 해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드려요. 여기에요 크립토 월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롯데월드 생각하시면 돼요. 롯데월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죠? 돈을 주고 자유이용권 같은 걸 받죠. 롯데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뭔가를 받는 겁니다. 크립토월드에서 뭔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 달러 돈을 주고 무엇을 받나요? 1 스테이블 달러를 받는 겁니다. 1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USDT를 받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하냐면요, 1달러를 받았을 때 나중에 네가 원하는 언제든지 다시 1달러로 돌려줄 수 있다, 안전하게 스테이블해 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을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을 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동대문에서 거래하시는 상인분들을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보니까 이게 그냥 무역을 할 때 은행에 신고하고 정부에 신고하고 하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편리하지도 않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은 쉽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크립토 월드에서 거래하는 것이 진짜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이죠.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아니 무슨 검증하고 이런 거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돈이 주고받는 것이 눈에서 확인되니까 투명하게 거래를 할 수 있고 증빙할 수 있고 유변조가 안 된다라는 점을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돈이 주고받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받은 1USDT를 크립토월드에서 빠져나올 때 다시 1달러로 받을 수만 있으면 이건 너무나도 좋은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1달러라는 돈을 받고 1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장사하는 기업들, 어떤 회사들인지 모르겠지만 요걸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거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쓰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물장사. 진짜 돈 벌기 쉬운 물장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 드려볼게요. 제가 HS 아카데미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1달러를 주시면 HS 코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HS 코인 가지고 크립토월드에서 놓으세요. 자, 롯데월드에서 자유이용권 타듯이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1달러 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1달러 돌려드릴게요. 빨리 1달러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의 말을 믿고 저에게 1달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제 통장에 달러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야, 이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달러가 막 쌓이는 거예요. 막, 와, 이게 돈이 왜 이렇게 넘쳐나지? 그리고 나서 뭘 줬죠, 저는? 이자를 주나요? 아니요, 이자 안 줘도 돼요. 그냥 코인을 주면 됩니다. 코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다가 다시 달러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저는 이 달러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쓰면은 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제 미국 주식 돈만 있으면 내가 사가지고 돈 벌 수 있는데 돈이 없네. 아, 이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 사가지고 돈 버는 거죠. 이자 낼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심지어 이자를 안 내니까 그냥 은행에다가만 넣어놔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물장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많은 기업들이 나도 스테이블 코인 장사하겠다라고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나왔었는데요. 다 망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22년에 망했던 루나도 이 중에 한 업체였었고요. 다 망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몇 업체만 남았는데, 대표적으로 남은 업체 하나가 USD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은 업체들의 크기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1달러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모은 달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거는 흔히 테더라는 회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 테더라는 회사에서 달러 주세요, 제가 USDT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이거 쓰다가 달러로 바꾸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달러로 다시 바꿔줄게요 라고 하는 그 달러의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했냐면요, 최근에 130빌리언 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대략 우리 돈으로는 200조 원에 가까운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이만큼 이제 커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중국 회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이 회사가 비상장이기 때문에 누가 주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주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초창기에 이런 식으로 받았던 달러를 중국의 CP, 소위 말하는 어음 같은 거 있죠, 이게 이제 이자 진짜 많이 주는 거, 그런 거 사는데 많이 사용했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야, 이거 중국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입장에서 이거 스테이블 코인 완전
물장사인데 이거? 중국에서 이거 계속 하게 놔둬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이거 뭔가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한 회사가 하나 생깁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서클이고요. 그 회사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USDC입니다. 그래서 서클이라는 회사가 발행한 USDC는 발행 규모가 대략 35빌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한 40조 원이 좀 넘는 규모의 달러를 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USDC에는요 많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했었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블랙락, 그리고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등등의 회사들이 서클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라운드를 돌 때마다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했다는 거는 미국이란 나라에서도 이 USDC가 커지는 것이 국익에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요,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무역량의 10%나 돼요. 그래서 이게 원화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규제를 하지 않거나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저는 이 원화의 가치는 진짜 빠르게 녹아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 그림으로 넘어와서는요,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2022년에 연준에 나온 논문에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뭐라고 표현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결제 시스템의 혁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신. 진짜 엄청난 혁신이다 라고 연준의 보고서에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 동대문 시장에서 그 아주머니들이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진짜 편하고 비용이 낮다니까요. 그러니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요. 이 차세대 결제 시스템으로 성공할 수 있는 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연준에서도 이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조차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연준이 나설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장사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게 맞다, 민간에게 맡기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연준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진짜로 제대로 인지하고 있고, 이 위험성에 대해서 혹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서 트럼프는 아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 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산업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잘 고민해 봐야 되겠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그림을 보시면 USDT라는 것의 이제 시가총액이 이때 한번 푹 꺼진 적이 있었잖아요.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루나 사태가 터졌을 때고요. 그때 이제 테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야, 이거 얘네들 이거 받은 달러로 이거 헝다 채권 사고 앉아 있었네 라고 얘기하면서, 야, 중국 부동산 망할 텐데 얘 진짜 망하겠다, 돈 빼라, 그러면서 이제 돈이 빠진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옐런 장관이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바로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보면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옐런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네들이 받은 이 달러 있잖아, 이 달러 미국 국채로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미국 국채로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거 다 해봤자 250조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미국 국채 수요 늘어난다, 그게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게 각도가 이게 얼마나 빨라질지, 여기는 또 얼마나 늘어날지 생각해보면 앞으로 향후에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중요한 수요처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미국 국익에 그렇게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크립토 월드 말고요, 이 크립토 월드 말고 이 리얼 월드에서는요, 자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이고 뭐 달러 패권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달러 패권이 끝난 것 같아, 이거 뭐 아예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외환보유국도 옛날에는 전부 달러로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엔 금 들고 있고, 그래서 한 60%밖에 안 되던데, 이런 이야기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위안화가 난 거 아니야, 뭐 유로화로 하는 게 어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만큼 달러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 크립토 월드에서는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USD, 즉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한다는 통화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미미해요.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 있잖아요. 새로운 크립토 월드 세상은요. 그냥 여기는 달러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 말고 이 세상이 커지는 것이 달러 입장에서는 why not인 거죠. 그동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달러는 비트코인 싫어해, 크립토 싫어해 라고 얘기했지만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커지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는 거죠. 단 이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의 규제 안에 확실하게 놓고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놓은 다음에 이거 커지게 만드는 거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 이 세상이 커지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였다면 사실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결국 우리나라 원화의 통화 주권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나 한국은행에서도 잘 고민해 보시고 대응책들을 미리미리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안 좋고 원화도 너무 약세여서 좀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